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마케팅 퍼널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적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로는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는 총 정리를 하면서 대표님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화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력이 있게 보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고객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문자 클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클릭했는데 내용을 끝까지 안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선 결국 설득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력이 있게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최적화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럼 두 번째로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끝까지 읽도록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도록 문자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보완하는 것이고, 방법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랜딩 페이지와 메시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각각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도구,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그리고 랜딩 페이지 안에서 몇 분 정도 사람들이 있었는지, 즉 체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설득력을 보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얼핏 봐도 최소 3분을 읽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고객들이 전부 다 나가버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게 되고 하나씩 테스트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랜딩 페이지의 경우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어서 문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 결국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클릭했는지 클릭을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문자 발송 대비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즉 100명한테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중에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클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는 볼라나 비틀리 혹은 네이버 자체의 링크 클릭 도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설득력을 보완하게 됩니다. 즉 100명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20명밖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 문자 자체의 설득력이 부족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하나씩 가설을 세워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를 통해 보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랜딩 페이지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이어서 총 정리를 하면서 대표님이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리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목차로서 최적화란 무엇인가,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가,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력이 있게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클릭을 안 했다거나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클릭했는데 내용을 끝까지 안 읽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을 전부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핵심은 고객이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읽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고객이 랜딩 페이지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읽어야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고객의 심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적화가 퍼널 설계에 있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적화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설득력이 있게 보완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통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걸 보완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랜딩 페이지와 문자를 나눠서 말씀드렸고, 랜딩 페이지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문자 같은 경우에는 링크 클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문자 발송 대비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말씀드렸고 총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표님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댓글에서 체크리스트를 신청하고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왜 작성하냐면 대표님께서 이 강의를 보셨을 때 최적화는 이래서 하는구나. 최적화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내 사업체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사업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서 체크리스트를 신청해 주시고 그 체크리스트에 있는 문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재 강의가 6강이기 때문에 6강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하시다가 잘 모르시겠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단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톡방은 체크리스트를 신청하시면 같이 참여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은 7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7강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전부 다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안내 드리는 거라서 우선 대표님께서는 체크리스트부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